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등기법 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볼 겁니다. 소유권부터 해서 용의권, 담보권 이렇게 좀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 실행 바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이제 소유권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존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보존등기는 이게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 있는데 보존등기 신청인이 누구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일단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 방법에 먼저 1번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따라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자는 자기 명의 보존등기 할 수가 없죠.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라고 예외를 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포괄 승계인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등기 부동산을 자 포괄 이중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지만 특정 이중 받은 자는 일단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자기 수증자투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다음 3번. 자, 이제 이것은 판결 받아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때 판결 받아서 보존등기 할 때는 누가 피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토지일 때는 국가를 피고로 해서 확정 판결 받은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 토지는 됐고 건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서 확정 판결 받은 자가 보존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일 때요 국가나 건축주나 건축가 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확정 판결 받으면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건물일 때는 피고가 지자체인데 이거 국가를 상대로 했다거나 하면은 피고 특정 잘못한 거라 그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고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느냐? 관리 주체 때문에 그렇다.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이지만 건축물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 5번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라는 것은 사업시행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경우를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을 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보존등기 한다 이런 말이죠. 다음 6번째 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건물에만 하나고 토지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리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원인과 연원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예 보존등기 할 때는 어떤 경우든 원인과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하는 걸 받고 이제 직권을 하는 보존등기를 봐야죠. 여러분 직권 보존등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A, B, 법원, 등기소 이렇게 반드시 법원이 중요하다. 법원이 핵심이다.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위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 있고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또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이런 거 했을 때 촉탁했을 때 그랬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규정 두 개는요 시험에서 참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이게 법원이라는 거죠. 작년에 여기를
과세관청이라고 넣어서 이게 틀리게 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권보존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촉탁할 때만 나오는 구조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 이전할 때도 있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가 있거든요. 소유권의 일부.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지분으로 바꿔 생각하면 되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전할 지분을 꼭 기록해 줘야 됩니다. 지분이 얼마다 쓰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OX 맨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는 다르다. 그럼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분할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유권의 형태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단독 소유할 때가 있고 공동 소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공유와 합유 참 중요하죠. 요즘에 이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공유는 자, 이게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때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라. 그래서 핵심은 공동으로 신청해라. 두 번째,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의한 변경 등기. 이것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다음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 이것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라. 이거 전원이 신청한다는 말은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 말이죠. 다음,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해라. 결국은 1번, 2번, 3번, 4번이 다 공동 신청이에요. 이전 등기든 변경 등기든 이전 등기든 그러니까 어떤 등기든 간에 공유관계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합의로 가겠습니다. 자, 합의에 관한 등기인데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유 재산에 대해서 합유 지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2번, 3번이 나오거든요. 합의자 중 1위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 지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를 한다. 합의 명인 변경 등기로 하게 된다. 이렇게죠. 근데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합의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합의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럴 때 역시도 이전 등기 형식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합의 명인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3번, 합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기는 안 돼요. 허용 안 되거든. 그래서 왜? 합의 지분이 안 써지니까. 근데 지금 공유 지분 이전 등기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지분하고 차이 있으니까 꼭 차이점 알고 있으라.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될 때 원인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자, 원인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상속이 나왔는데 상속 등기를 반드시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1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인이 전원 명의로 해달라면 등기해준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전원 보상 반드시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다. 그 다음에 전유경이라고 외우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상속 등기 하기 전이나 후에요. 재산을 협의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등기 하겠냐라고 할 때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했으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했으면 경정 등기 한다. 전에 했으면 이전 등기, 후에 했으면 경정 등기. 전이 후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그럼 3번. 자, 포괄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 시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 효력 발생 시점과 특정 유증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 4번. 자,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자기 명의. 그런데 이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고
일단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수증자한테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차이점이죠. 우리 앞에서 바로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하느냐 할 때 지금 4번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점을 말한 거죠. 그런데 5번, 자, 등기된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는요, 포괄 특정 불문하고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이게 다르죠. 미등기 부동산은 포괄과 특정을 나눠서 받잖아요. 근데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전 등기할 거니까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 똑같이 바로 수증자한테 이전 등기한다. 핵심은 상속 등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5번을 만약에 문제를 틀리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꿉니다. 상속 등기를 거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에 이중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등기돼 있을 때 얘기겠네요. 그죠? 등기돼 있을 때. 이전 등기할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포괄 특정이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때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효력과 제시점도 차이가 있다.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여러분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거 크게 나눠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와 소유권 외의 등기로 나눠서, 자, 소유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용뿐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에도 종전의 소유자는 말소 안 합니다. 그런데 수용의 개시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는 말소가 돼요. 이게 원칙은 말소 안 되지만 수용의 개시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등기는 말소가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그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개시일 이후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칙, 예외, 예외에 대한 예외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소유권 외의 등기들, 예를 들면 제한물권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등기상에 남아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일하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건 말소 대상이 안 돼요. 놔둬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인데요. 이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의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진정명 회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원래는 말소 등기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에 2번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에 이때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써요. 근데 원인 일자는 절대 안 쓴다. 우리 앞에서 보존 등기할 때 원인과 일자 둘 다 안 썼잖아요. 그런데 진정명 회복에서는 원인은 쓰지만 일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명 회복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토지거래가증, 농지증 다 필요 없어. 이게 이 허가증이든 농지증이든 다 계약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필요 없고 거민도 안 받습니다. 거민도 계약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진정명 회복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이제 신탁 등기. 여러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신탁 등기 있거든요. 보면은 신탁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즉 뭐냐면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2번 신탁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신청과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동신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한다라는 말로도 시험에 나오고 동신청한다라는 말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3번 자, 수익자나 예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의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대신한다는 뜻이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때는 예외로 인정해줘요. 동시 신청 규정 아니다. 다음에 신탁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합니다. 등기가 한 개인 거예요. 등기가 한 개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정보도 한 장으로 쓰는 겁니다. 일괄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되는 거고. 다음, 수탁자가 2명 이상이다. 그때는 합유, 이 공유가 아니라는 거지.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때 합유라는 거. 이 신탁 등기 관련돼 가지고 이 5개 반드시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탁 등기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 마쳤고 이제 용의권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지상권하고 지역권 나왔어요. 자, 지상권. 지상권의 범위와 목적. 여러분 제가 지상권 좀 설명할 때 논에다가 송전탑을 세우고 논의를 전개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범위하고 목적은 꼭 써야 돼. 필요사항이야. 그러나 지르나 존속기간은 임적사항이죠. 이거. 이때 이 존속기간 있잖아요.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 3번에 있는데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와 같이 불확정기간. 불확정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꼭 확정기간은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 이거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전부에다 할 수 있고 일부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에다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라. 그리고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이 안 들어갑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을 쓰기 때문에 거기를 그릴 수 있는 도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지. 다음에 자 이제 지역권으로 갈 텐데 지역권은 여러분 꼭 토지가 두 필지가 전제된다 했잖아요. 빌려주는 땅, 빌리는 땅.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등기할 때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합니다. 여기서 요역지권자를 지역권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승역지권자를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5번. 지역권 등기할 때 범위와 목적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역지도 쓰죠. 이 세 가지 범위, 목적, 요역지 이게 필요사항. 그 다음에 6번. 지역권자는 등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리를 등기할 때 유일하게 권리자가 안 써지는 게 지역권이거든요. 이 권리자를 안 쓴 대신에 요역지를 썼죠.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역권자가 안 써지니까요. 이 지역권이 안 써지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나오는데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요.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권 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예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왜? 지역권자가 등기상에서 안 써지기 때문에. 다음 8번. 이 승역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설정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자 아닌 자가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다음에 자 전세권 임차권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할 때 범위하고 전세금은 꼭 써야 되죠. 꼭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의 일부 전 등기는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어요. 소멸해야. 근데 소멸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는 원래는 못하죠. 존속 기간이 경과 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소멸돼야 돼. 그래서 소멸한 후에 할 수 있고 소멸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일부전 등기할 때 그때 양도액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부기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인데 1억을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액 1억 하고 쓰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4번. 만료 전에는 전세권의 만료 전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료 후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전세권을 가지고 금전을 융통하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저당권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이런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전세도 그래요. 전전세도 이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 기간 통과돼 버리면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임차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요. 임차물 전대할 수 있잖아요. 부기 등기 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할 때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아닌 걸로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이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이거 할 때,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으로 인한 임차권 설정, 그걸로 인한 임차권 등기는 이전이 되거든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이건 이전 등기 못한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6번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다음에 임차권의 범위와 차임은 꼭 써야 되는데 보증금은 임적사항이죠. 그리고 이 존속기간 이것도 임적사항인데 이거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올해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범위가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범위가 안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임차권이 필요성으로서 범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공통으로 꼭 써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범위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딱 3개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딱 3개. 이때 자, 이제 이 2번은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평가액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콩 그러죠. 콩 수업 시간에 콩. 그럼 이게 채권의 평가액은 콩값 이렇게 말하는 거. 3번.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같이 이전한다는 뜻. 이것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라. 이거 안 쓰면 각하됩니다. 채권이 양도가 되고 저당권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각하한대요. 다음에 4번 채권의 일부 양도에 의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채권의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전세권 할 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있었잖아요. 그때 양도액 썼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이제 말소 등기. 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 현재의 저당권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주등기인 설정 등기 말소 신청하면 그럼 이전 등기인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서 제가 이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저당권자고 그리고 을한테서 병이 저당권 이전받았고 그래서 현재 저당권자가 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등기 의무자로 말소해라 해서 병 안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병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말소해달라 그래라. 그런데 이제 주등기인 설정 등기가 있고 부기 등기인 이전 등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등기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부기 등기인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거 말한 거죠. 다음에 6번은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자가 바뀐 후에 이전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는 제3취득자뿐만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 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5번은 저당권자가 바뀐 이후에 저당권 말소하는 방식이고 6번은 소유권자가 바뀐 이후에 저당권 말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 바뀌었는지를 꼭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7번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에 무슨 권리가 담보로 제공된다라고 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 목적 부동산 수가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죠. 등기관이. 그래서 이거 공동저당 관련돼서 문제 나올 때는 7번, 8번 이거 나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근저당권으로 가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여럿일 때 그럴 때는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록해라. 이게 만약 채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도 채권 최고엔 구분하여 쓰지 않고 단일하게 쓴다. 이렇게.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이 확정된 후면은 채권 양도를 하는 이전 등기가 되거든요. 채권 확정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전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 한번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권리질권 넘어가지고 자, 권리질권 중에서 등기되는 것은 딱 하나. 저당권부, 채권, 질권. 그래서 저당권에다가 이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을 목적할 때는 그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된다. 여러분 소유권자가 뭔가 설정하면 주등기지만 소유권 아닌 자가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 하잖아요. 이 질권은 저당권자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기 등기한다. 그래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등기되는 권리의 내용을 본 거죠. 내용.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 각 권리별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꼭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사항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 4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범위예요. 범위는 다 들어가. 이때 범위는 전부든 일부든 반드시 쓰는 거예요. 전부는 전부라고 써야 돼. 일부는 일부다 몇 제곱미터 쓰는 것이고, 근데 차이점이 있어. 전부일 때는 도면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일 때는 도면 제공합니다. 그렇게. 그럼 지상권에서는요, 이 범위하고 목적을 쓰는 겁니다. 목적. 설정 목적. 그리고 뭐 기간이나 지료는 임의역사항. 그러니까 필요역사항을 외우면 임의역사항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할 때 범위만 쓰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목적 써야 되고 유역지를 씁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역사항.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무슨 특약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임의역사항이잖아요. 그 다음 전세권에서는 범위하고 전세금 꼭 써야 돼요. 범위 전세금. 그리고 이제 기간 이거 임의역사항이다. 그리고 위약금 특약이나 뭐 처분금지 특약, 담보제공 금지 특약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특약 들어가면 다 임의역사항이거든. 임차권에서는 범위와 차임 이거 필요역사항이고 이게 보증금이 임의역사항이에요. 보증금 필요역사항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존속기간 이것도 역시 임의역사항.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의역사항 규정할 때 방식은 등기 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기록해라 이렇게 규정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써야 되죠. 꼭 써야 되고 이때 변제기나 뭐 이렇게 특약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임의역사항. 그다음 환매 등기할 때 꼭 쓰는 거 대금하고 비용. 대금하고 비용을 꼭 써라. 이게 기간은 임의역사항. 그래서 모든 등기에서 기간은 100% 임의역사항이다. 약정 특약 들어가면 전부 다 임의역사항이다. 근데 일단 여기를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필요역사항을 먼저 꼭 외워주라고요. 그리고 나면 임의역사항은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법 암기사항 3 이거에 대해서 다 봤어요. 꽤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참 중요해요. 이 4장 권리 파트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